잠깐 쉬었다가,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시간이 너무 길면 지겨우니까 1시간씩 끊어서 녹화를 해서 드릴게요. 예. 1시간 미만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렌탈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오리지널 렌탈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서 렌탈이라는 검색이 다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제가 렌탈로 오타를 썼어요. 오타. 렌탈.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만약에 내가 혼용해서 쓸 수 있을 때는 렌탈에서도 검색이 되고 아까 여기서도 검색이 됩니다. 이런 오타가 나오는 때는 오타도 여러분들이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그런데 상품명에는 오리지널을 넣고, 그럼 이건 어떻게 집어넣느냐? 상세 페이지에 넣을 때 해시태그 붙여서 이걸 하나 붙여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데 검색어에서는, 추천 검색어에서는 안 해줘요. 왜? 올바른 표기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세 페이지를 들어갈 때 거기에 이런 걸, 상품 제목에는 렌탈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설명을 쓸 때 미친 척하고 이 렌탈을 갖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 두 가지 검색할 때 그 검색의 키워드가 같이 따라다녀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검색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사진 많이 넣고 글 많이 넣고 막 동영상 막 집어넣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양보다 질입니다. 물론 적당한 양의 양도 있어야 되는데, 퀄리티, 질인데, 질을 어떻게 판단해요? 네이버가. 판단 누가 한다고 그랬죠? 알고리즘이 하죠. 알고리즘은 누구? 로봇이죠. 얘가 뭘로, 무슨 수로 질을 판단합니까? 지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게 작품인지, 글을 썼는데 이게 예술적인 작품으로 단어를 썼는지는 판단 못하죠. 최고로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체류 시간이에요. 고객이 들어와서 해당 페이지에서 얼마만큼 머물고 올라가서 보느냐, 이걸 따집니다.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는 건 결국에는 이건 사람 꼬시는 거 볼 게 없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나간다고 판단하고요. 한 번 들어왔는데 고객이 계속 올려서 본단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를. 왜? 잘 썼거든, 볼만하거든. 그럼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체류 시간에 글을 보고 공감을 하고 댓글을 달고 스크랩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거 말고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건 뭐냐면 고객이 들어와서 이 콘텐츠에, 이 상품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머물다 가느냐, 이걸 보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건수를 자꾸 만들어서 거기다 놔야 되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동영상도 집어넣는, 동영상은 상세 페이지를 쭉 쓰다가 중간 정도에 넣어요. 제일 먼저는 GIF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중간 정도에 무슨 정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자면 멸치를 팔아요. 그러면 제일 밑에 좀 중간에다가 멸치로 요리하는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 거기 네이버 TV에다 연결시켜놓고, 뉴스에 나온 멸치가 영양이 좋다는 뉴스도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 페이지에 머물러죠, 계속. 그렇게 내 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내 페이지에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좋은 글을 쓰시는 거죠. 좋은 사진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볼 게 많은 양질의 포스팅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를 광고회사도 맡기잖아요. 네이버에서나 광고해 줍니다. 여러분들 순위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 들어갔다 나오면 편편일률적이고 사진도 똑같이. 지금 네이버가 이제 요새 발표했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여러 사람한테 줘서 동시에 올리고, 또 밥을 먹고 그 집에서 공짜로 식사를 해줬는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그 글을 올리면 어뷰징 시켜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거 찾아다니니까 로봇이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찾냐면요, 네이버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다음에서도 찾고요, 카카오도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온 사이버상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 내용을, 콘텐츠의 제작자인지를 애들이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나오죠. 광고 기획사에서 누구 전 사진 보내주고 10명한테 사진 보내주고 블로그 올리는 거 하잖아요. 그 글을, 그 내용을 얘가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이버 상에서 알고리즘이 돌리면 인공지능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서울 가서 이태원에 갔다 왔는데 시간 며칠 지나니까 다 알잖아. 왜 알아요? 위치 정보 때문에 다 알잖아. 온라인 상에서는 흔적이 모든 거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미투 때문에 고발을 당했어요. 강원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데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없었는데 방법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뭐가 그걸 증명해 주냐면 구글 맵이 이걸 입증을 해줬어요. 그 사람 폰에 구글 맵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 구글 맵이 그 시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없었다는 거를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걸 구글 맵이 입증을 해줬어요. 자, 거꾸로 보면 내가 억울할 일을 당할 때 이걸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어디 계셨고 여기 왔다 갔고 몇 시간 머물렀고 어디를 또 갔고 어디를 갔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세상이긴 합니다. 그게 나쁜 짓만 안 하면 큰 문제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나 기분 나쁜 건 있을 수 있죠. 나의 모든 사생활을 다 누가 알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게 일부러 뒤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뒤질 수 있고 그렇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참고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업체는 그 트래픽 걸어서 방문하고 나오면 그건 바로 어버징 때려버립니다. 어버징이라는 게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려요. 노출이 안 시켜줘. 그거. 그래서 이거는 낚시성, 스팸성 또는 지나친 홍보 글이라고 보면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색에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뭘 따지냐면 적합도. 이 콘텐츠와 이 상품이 얼마만큼 쉽게 해서 궁합이 맞느냐 이걸 봅니다. 두 번째, 이 콘텐츠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믿을만 하느냐. 이제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냐면 판사의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요. 신문 기사에 기사를 작성하는 식으로까지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인공지능 AI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뭘 투자를 했냐면 프랑스에 있는 AI 연구소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도 못 따라오는 AI의 기술들을 프랑스 최고의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것을 지금 네이버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을 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종속된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때? 네이버가 발전된 시스템을 자꾸 내놓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 나가서 돈을 버니까 저도 제일 문제가 되니까 네이버가 갑자기 저한테 너 스마트스토어 잘못됐으니까 나가 하는 걸 사실 겁내죠. 왜? 지 맘에 안 들었다고 지 기준이 안 맞았다고 제 맘대로 했다가는 네이버가 나가라 그러면 저는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하루에 제가 네이버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파는데 그걸 못 팔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뭐라고 하면 하다못해 우리가 네이버가 사람이면 갈비짜기라도 사서 보내야 되잖아. 추석 때 인사도 하고 그래 옛날 같았으면 그렇죠.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이버의 비율을 맞출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네이버의 비율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알고리즘이에요. 필드에 연관된 거 카테고리. 제가 어제도 그랬죠. 라꾸라꾸 침대냐 일반 침대냐에 따라서 침대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금이냐 설탕이냐 그 다음에 뭐죠? 비슷한 것도 아니 밀가루냐.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인터넷에서 구별 안 될 수도 있지만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구별한다. 그 다음에 연관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기도는 클릭수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닭가슴살을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주고 예를 들자면 또 무료 배송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리뷰 달고 클릭수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고객한테 페이를 줘. 200원, 300원 방문 줘서. 그게 바로 클릭수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가 잘 되면 판매 실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객이 보고 구매 평수를 올려주면 또 대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한번 상품이 팔리면 계속 팔려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최신성입니다. 이거는 새 걸 좋아해요. 새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왜? 네이버는 뭐 팔아먹는 애들이에요? 그럼 네이버는 뭐 팔아먹는 회사죠? 네이버 입구로 검색이거든요. 검색 입구로 뭐예요? 정보죠. 정보를 좋아하거든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최신 정보가 더 올리겠죠. 그래서 최신 올리는 정보를 여러분들 같이 새로운 상품을 올리는 걸 네이버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나면 그래서 처음에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의 신규로 상품을 올리면 제일 처음에는 인사치레로 4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의 퀄리티에 따라서 돈은 안 냈지만 투자 안 해도 그 정도는 딱 달릴다 봐요. 기본을 갖춰주면. 그러고 나서
아까 같이 판매 실적과 클릭수가 올라가고 구매 평수가 올라가면 4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3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2페이지에서 1페이지로, 1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1, 2, 3, 40, 39, 80, 30 이렇게 1, 2, 3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서 위에 4개 광고 빼놓고는 최고 페이지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신뢰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얼마만큼 고객하고 약속을 잘 지키느냐. 고객이 질문하면 얼마나 또 답을 잘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혜택이라는 게 있죠. 10,000원짜리를 꼭 10,000원에 팔지 말고 15,000원 써놓고 5,000원 깎아주고 10,000원에 파는 것 같이 해야 혜택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객이 물건을 사면 200원, 300원, 댓글 달면 200원, 한 달 있다 또 댓글 또 달아주면 200원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스토어 찜하면 얼마를 주고, 이런 걸 해야 뭘 해주냐면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SEO가 최적화거든요. 상품명이 아까 같이 명사로 25자로 띄어쓰기나 이런 걸 잘 포함해서 작성했느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를 썼느냐. 다 깨져가지고 이상한 이미지를 썼느냐. 좀 맞지 않는 이미지를 썼느냐. 거기다가 예를 들면 갑자기 유명한 BTS인가요? BTS 사진을 딱 갖다 놨어요. 이런 거 어부진 걸리거든요. 관계없는 것들을 넣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목에다가 BTS라고 다 넣어보세요. BTS 검색 엄청나게 뜨잖아. 그럼 떠올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모든 상품을 BTS 넣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있다 그걸 싹 어부진 때려버려요. 왜? 관계 없잖아. BTS하고 관계 있는 회사가 BTS 상품을 올리는 건 용납이 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과메기 파는데 거기다 BTS 올려봐. BTS 과메기에서 올려줘봐. 그러면 검색이 잘 되겠죠. BTS라는 검색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홀리는 걸로 해서는 안 돼. 그건 신뢰도가 없죠. 상품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검색에서 기본적인 거는 이걸 다 하셔야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다들 노하우가 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팔리게끔 상위에 노출되는 키워드 조합과 상품명, 이거 규정이 딱 돼서 A는 B, C입니다. 1 플러스 1은 2입니다 하고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이 방법 알면 남한테 가르쳐 줄 리가 있습니까? 지가 혼자 팔아먹지. 그렇죠? 없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스마트에 상품도 올리고 그래서 반응을 봐야 돼요. 딱 정해져 있는 법은 없습니다. 쫄깃쫄깃 울릉도 맛있는 호박엿, 이거를 울릉도 호박엿 쫄깃쫄깃 맛있는 앞뒤를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단지 그 키워드의 조합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은 기준만 정해져 있지,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어저께 제가 뭐 드렸어요? 잘 팔리는 키워드라는 걸 드렸죠.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 잘 팔려. 그건 기억하시네. 어저께 드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글이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묶으면 되잖아. 꼭 거기에 나오는 거가 내 상품일 필요는, 꼭 예를 들면 편하고 안전하게 즐겨요. 아직까지 예를 들면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드세요. 예를 들면 여기 부산 어묵 이렇게 팔아도 되잖아요. 앞에 명칭은 그대로 쓰고, 그런데 그 앞에 명칭이라는 게 어디서 광고에서 많이 검색되는 단어들이죠. 사람들이 그럼 그걸 보고 많이 검색을 하겠죠. 근데 다른 상품에서 사람들이 그걸 검색할 때 키워드가 많이 먹히고 있으니까. 근데 광고 키워드니까. 그리고 그 키워드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나름 제법 수준이 있는 사람이 카피라이터들이 쓴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은 가서 내 거하고 매치시켜주면 되죠. 내 이름으로만 살짝, 내 상품으로만 살짝, 내 상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이 우아하게 벤치마킹 골라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검색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네이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이버는 무조건 검색이에요. 검색. 검색은 뭐야? 검색 이꼬르 정보인데 점유거든요. 점유. 검색을 통해서 점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상품을 어떤 사람이 검색을 할 때 그 상품이 여러분들이 그 검색에 노출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점유한다고 볼 수 있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 자신의 진정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방법과 형태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냥 하셔야 돼요. 자, 네이버에는 하루에 네이버의 쇼핑의 구조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네이버라는 틀에 검색창에 네이버라는 데 들어오면 사람들은 검색을 합니다. 그게 요새 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이스 검색이 더 많아진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방법상이죠. 그런데 네이버는 그렇든 어쨌든 간에 하루에 최소 5천만 건이 검색이 돼요. 검색이. 그중에 네이버 쇼핑이 들어와서 상품을 찾는 사람이 500만 건입니다. 평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50만 건의 평균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품이 그 50만 건 중에 10개가 돼야 되고 100개가 돼야 되고 1000개가 되시면 여러분들 상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검색, 카테고리,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래서 네이버는 뭐냐면 여기 CPC, 그 다음에 CPC 패키지.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만드셨어요. 그거 스마트 스토어 없어도 네이버 쇼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광고 들으면 돼요. 네이버에 가면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에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쇼핑 하잖아요. 말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데들은 다 별도로 무슨 광고예요? 웹사이트를 별도로 올려서 자기가 광고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러 파워링크. 이거 다 돈 내고 하는 광고거든요. 네.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기 모를 광고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쇼핑에도, 예를 들면 이 안에도, 여기 들어가서 LG전기에 들어가면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경우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인 게 돼 있어요. 자기 쇼핑몰을 여기다 올려서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파는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네이버가 올려주는 수가 있고 두 가지 정도가 공존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같이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면 네이버가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분의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죠. 대신 이걸 통해서 팔면 몇 프로를 떼어간다? 2%. 여기서 이걸 떼어가면 2%. 3%는 뭐냐면 얘들 쿠팡, 지마켓 이런 애들이 거기 들어와서 팔고 가면 얘들한테 3%를 받아요. 네이버가. 네이버가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까 삼성과 LG도 네이버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을 못 팔으니까 하이마트, 그 다음에 삼성 프라자 전국적으로 다 있지만 거기 치중보다는 이제 네이버 쪽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왜? 하이마트는 현재 양판점만 가서 물건을 내놔가지고는 안 팔리는 거예요. 파는 게 줄어들어서. 그래서 삼성도 LG도 네이버에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 쇼핑 첫째, 네이버 들어보세요. 네이버 쇼핑에, 유튜브에 해서 네이버 쇼핑에 들어보세요. 그냥 네이버에 들어와서 쇼핑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 쇼핑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럼 제일 먼저 여기 핫딜이라고 있고요. 기획전이라고 있고 베스트 100이라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노트북의 PC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핫딜 있고 기획전 있고 베스트 100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핫딜은 뭐냐면 지금 그 딜을 할 수 있는 상품들. 이걸 보러 럭키투데이라고 그래요. 내가 세일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기 들어가면 럭키투데이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전이라고 있는데 이 기획전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해요. 네이버 아이들이 자 예를 들면 부산 명물 상품 기획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저 센터에서 뭐 하듯이 온라인상에서 부산 상품만 모아서 파는 거 또는 전통시장 상품만 파는 거 또는 예를 들면 액세서리 기획전 이런 걸 해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대표님 같이 액세서리 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 우리 액세서리 기획전 할 테니까 입점해서 물건 파세요. 그 정도 되면 대표님이 성공한 거야 이제. 네이버가 초대할 정도가 되면. 그럼 네이버는 그동안 쭉 잘 파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연락을 해요. 우리 이번에 닭가슴살 기획전 하는데 대표님 우리 거기에 참여하시려고 왜? 잘 파는 데는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물건을 얘들도 거기서 뭐를 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백화점에서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하듯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게 기획전이에요. 그래서 기획전은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선택을 해요. 테마를.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 전라도 먹거리 예를 들면 이렇게 또는 뭐 전통시장 먹거리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뭐 공산품 특집 그다음에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액세서리만 하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베스트 100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 100은 각 카테고리별로 1등부터 100등까지 잘 팔리는 상품.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뭐가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죠. 작년 9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잘 팔리는 건 올해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잘 팔려요. 그렇듯이 여기 지금 베스트 100을 보면 지금 뭐가 잘 파는지, 만약에 대표님이 액세서리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여기 가서 네이버에 가서 쇼핑에 가서 제가 여기 베스트 100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테마별로 다 있어. 핸드셋 이렇게 쭉 있어. 자, 여기에 제가 한번 액세서리를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액세서리에 대한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지금 디지털 액세서리인데 여기도 지금 노트북이랄지 뭐 그렇처럼 일반적인 그런 그 디지털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패션 액세서리를 쳐볼까요? 그러면 패션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볼까? 네이버가 뭘로 구별하고 있어요? 혹시 키워드 아세요, 대표님? 쇼핑에서? 쇼핑에서 액세서리를 뭘로 한번 구별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패션 액세서리랑 귀걸이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냥 귀걸이 이렇게 합니까? 아, 종류별로 목걸이, 귀걸이 이렇게 액세서리를 할까? 그러면 주얼리? 네, 주얼리는 전체적으로 보석이고, 그럼 귀걸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귀걸이를 검색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귀걸이가 잘 팔리고 있는지를 여기서 검색하실 수 있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뜻이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검색하고 판단해서 상품들을 뭘 잘 팔리는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쇼핑에서 어떤 상품들을 그다음에 또 이제 보는 게 요새 많이 되고 있는 게 해외 직구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해외 직구 상품들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기획전 이렇게 여기 액세서리 이런 거 벨트 같은 이런 것만 할 때 여기 기획전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필 해외 직구 기획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안해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베스트 100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찾으면 거기에 1위부터 100위까지 잘 팔리는 상품을 쫙 있죠. 요런 걸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유도하는 인기도를 높이는 꿀팁에 대한 얘기 잠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테고리 매칭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적절하게 조합된 상품명. 자, 예를 들면 담요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잘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앞에 여기 보이는 썸네일 10표, 10장의 대표 사진과 9장의 썸네일 사진에서 모든 게 거의 한 43%는 구매를 끝내버린다. 5만 원짜리 미만이야. 상세 페이지 볼 필요 없죠. 거기서 결정이 끝내죠. 그럼 좋은 사진을 올릴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URL 랜딩 페이지 연결 같은 것들을 잘 해서 무슨 시간을 증가시켜요? 체류 시간. 예. 동영상이랄지 그런 걸 연결시켜서 고객들이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면 그게 상품 검색이 잘 되기 위한 품질 지수를 올려주는 조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쇼핑 연관 검색어 키워드, 그 다음에 상품명을 남들이 많이 찾는 카테고리에 놀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카테고리에 적절한 상품이 조합되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하시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꿀팁. 자, 올려놨는데 6개월 동안 안 팔렸어. 입질도 없어. 그러면 바꿔요. 뭘 바꾸냐? 대표 사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을 한번, 왜? 이왕 안 팔렸잖아. 한번 해보세요. 3개월, 4개월 지나도 상품을 올렸는데 안 팔렸어.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뀔 게 뭐냐면 대표 사진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앞뒤로 쫄깃쫄깃 달콤한 울릉도 호박이라 그랬으면 달콤 쫄깃쫄깃 호박엿 울릉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봐. 새로 짓든지 조금 이름을 바꾸든지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 사진 바꾸고 상품명을 약간 뒤흔들어서 새롭게 바뀝니다. 누구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알고리즘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바꿔? 알고리즘은 뭘 좋아한다고? 색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색깔같이 보여요. 그러려면 첫째 뭐냐면 세탁을 해야 되잖아. 안에 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첫째 표지의 대표 사진을 바꾸고 둘째 상품명을 이렇게 해서 좀 바꾸고 세 번째 가격을 500원을 올리든지 500원을 내리든지 가격을 조금 바꿔요. 100원을 올리든지 가격을 몇 푼 올리든지 내리든지 가격을 바꿔 이 세 가지 정도를
살짝 살짝 바꿔보세요. 그러면 순위가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더 밑으로 가는 수도 있어. 그러나 믿져봐야 본전이야. 이왕 안 팔린 거니까. 그렇게 안 팔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그거 보고 새 상품 올라온 줄 알고 딱 좋은 자리에 올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알면 얼마 전에 이것만 살짝 바꿨는데 아 이게 수쓰네 이럴 텐데 걔는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없이 상위 노출된 상품을 참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우아하게 벤치마킹. 여기 가서 우리 훈인의 하우스에서 대표님 뭐 팔고 싶으세요? 가장 팔고 싶은 이제 뭐 팔으셔볼라 한번. 인테리어 소품이요.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 조명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랬죠? 아, 그럼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명인데 예를 들자면 스탠드. 그러면 좀 더 고쳐야 되죠? 네. 그러면 스탠드 조명을 내가 이제 한번 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스탠드에 대해서 여기가 쭉 상품이 나오죠. 쇼핑에 들어가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세 개 붙어 있는 거 뭐 붙어 있어요? 광고 붙어 있죠. 이건 돈 안 내면 소용이 없어. 돈을 내야 돼. 그럼 여기 1등 가까이 있죠. 이 사람 걸 보고 1등 여기 몇 등, 한 1등에서 몇 등 거를 잠깐 열어서 봅니다. 이 사람이 1등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밑에 해시태그랄지 댓글이 많달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붙었고 이 상품을 여러 군데서 같이 판달지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점도 좋고 리뷰수가 1800개나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이런 리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또 중간에 뭐 넣냐면 여기는 있는지 없으면 해시태그가 있어요. 키워드 분석에. 그럼 이 사람이 쓴 해시태그도 내가 잘 분석을 해서 사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를 썼으니까. 단어를 여러 가지 썼는지 보세요. 계속 리뷰가 많죠? 되게 많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딴 집을 한번 볼까요? 그 집 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집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몇 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 남이 하는 걸 보시는 게. 이 사람들이 좋은 순위를 탔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쭉 상품 부분을 넣으면 이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사진도 넣고 이렇게 잘 했죠? 이런 걸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아 이거 완전 전문가가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만들면 좋긴 좋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쭉 복사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잖아. 우리는 뭐가 있어? F12하고 F1을 가지고 있고 햄버거 동생 디버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캡처도 있고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는 거 좋은 사진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상품들에 대한 뒤에 이렇게 댓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댓글들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아르바이트로 잘, 여러분들 홍보로도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 밑에 내가 팔고 있는 상품하고 비슷한 게 있어. 이건 내가 파는 상품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상품이 어떻게 올렸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뭐 KS 인증도 받는 걸 기록해 놨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하신 분이 예를 들면 오리지널로 또 이렇게 해서 사진 넣고 이런 식으로 딱 했고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올렸고 보면 선택 삼아서 여러 가지로 잘 만들었죠. 이렇게 잘 만드는 거 쉽지 않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상품들을 올렸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올렸는지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만약에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 있으면 별 리뷰가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상품들은 잘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32,000원짜리도 팔리고 16,000원짜리도 팔리고 팔려요. 그러면 아까 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가격 때문에 못 판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콘텐츠를 얼마큼 잘 만들어서 파느냐에 따라서 팔리지 여기서 만약에 싼 게 있어요. 그럼 걔 하나만 팔고 나머지 하나도 안 팔아야 되잖아. 원칙적으로. 누가 여기서 비싼 데 사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가격으로 팔지 마세요. 가격은 최종적으로 손을 보십니다. 그 전에 다른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로 이런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시켜서 키워드로 노출시켜서 검색시켜서 꼭 상품을 싼 것만 검색해서 순으로 검색을 해서 상품을 사는 사람만 있는 건 숫자는 분명히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건 숫자가 적어요.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상품도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썼을 때 나는 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꿔줌으로 해서 2,000원 더 받아도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상품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키워드. 제가 아까 검색이라고 그랬죠. 자, 저한테 58년 개띠 아줌마 하나가 넉넉한 아줌마가 3년 전에 찾아오셨어요. 교수님, 제가 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빵을 만들었냐면 꼬아매기 빵이라는 빵을 만들었어요. 상상도 못하죠. 이 단어를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꼬아매기 빵이라는 걸 상상이 되셨어요? 제가 꼬아매기 빵이라고 지금 보여드리니까 생각이 나시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멋지게 창작했다고 그 빵을 상표 등록도 하고 상호도 등록도 하고 별거 다 하고 왔어. 왜? 정부가 주는 돈 가지고 해서 만들어서 과메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빵인데 찰보리 빵이야. 빵에 있는 아줌마예요. 왔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죠? 인터넷에서 어떻게 올려야 되죠? 하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꼬아매기 빵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이미 그 사람은 등록도 하고 다 했어. 상표 등록도 하고 이름도 다 했어. 그럼 이제 전략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아까 검색이라 했죠.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육생들한테 꼬아매기 빵을 올리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사람, 제일 먼저 그 사람들, 그 양반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부터 꼬아매기빵, 탈보리빵, 경주빵, 황남빵, 과메기 이런 걸 꽈배기 이렇게 엮어서 키워드를 같이 매칭시켜서 상품을 올려요. 검색에. 그리고 계속 노출이 되면 이게 서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찰보리빵을 찾아도 과메기빵이 나오고 포항 특산물 찾아도 과메기빵이 나오도록 연결을 1, 2년이 지나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검색의 장난입니다. 이걸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단어가 지금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꼬아매기빵 상상도 안 되잖아요. 본인은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상품 만드실 때는 이런 거 만들어 오시면 안 돼. JJ 인더스트리가 더 어려워요. 근데 쉽게 그래야 쉽게 접근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오니까 보다 좀 어려웠죠. 하다못해 과메기빵을 그냥 하든지.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꼬았어. 꼬아매기빵이라고. 자기는 굉장히 문학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이 넉넉한 아줌마가 58년 개띠 아줌마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제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서.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제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한테 이 꼬아매기빵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 꼬아매기빵이죠. 이제는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항 이렇게 명품으로 딱 믹스가 됐어요. 이거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시간 걸렸어요. 자,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오고 카페에 들어가고 쇼핑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디지에 펀딩도 하고 이렇게 홍보 전략을. 그래서 여러 군데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빵이 노출돼. 이 아줌마가 누군지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주 넉넉하신 분이거든요. 자연스레라고. 저보다 배가 좀 더 나왔어. 보시면 이렇게 이름빵을 만들었어요. 똑같아. 그냥 물고기 모양만 했어. 찰보리빵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셨는데 여기 요 분이거든요. 네. 이거 안 보여놨네.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요거. 이게 바로 검색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 아까 제가 오타 키워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접 키워드, 그 다음에 간접 키워드, 로컬 키워드. 꼭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특산물을 할 때는 부산 남포동 맛집, 예를 들자면 부산 서면 맛집 이런 식에서 지역적으로 하위 키워드를 써주셔야 돼요. 춘천 닭갈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중고 자동차, 중고 자동차 치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대출, 대칠 이런 사람들은 키워드를 잘못 쳐서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하나씩 살짝 집어넣어. 그래서 이 오타 키워드에도 노출될 수 있도록 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펜션을 이걸로만 치는 게 아니라 이 펜션을로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 펜션이 노출될 수 있는 게 오타 키워드. 그 다음에 직접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상품을,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네이버에 가서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돼지국밥을 한번 하겠습니다. 돼지국밥이라고 쳐요. 이렇게 돼지국밥 치면 밑에 다 치기 전에 쭉 나오죠. 이렇게.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 한솔 돼지국밥 쭉 나오죠. 이거 따라서 하세요. 자동 검색어. 따라서 합니다. 자동 검색어. 네이버가 이 비슷한 단어를 치면 다 치기 전에 미리 보여줍니다. 이게 그만큼 네이버가 검색을 많이 하는 단어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 치기도 전에 꽃돼지국밥을 원하면 꽃돼지국밥을 칠 수도 있고, 이걸 봄으로 해서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뭘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동 검색어를 추천해줘요. 그 다음에 돼지국밥을 쳤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관 검색어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상품을 올릴 때 이따 보시겠으면 추천 검색어라고 있어요. 네이버가 검색어를 추천해줘요.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 네이버는 여러분들한테 검색에 노출을 안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방법들. 그런 키워드 검색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 키워드는 뭐냐면 남자 오빠. 여러분들 식당 같은 거 갈 때 누구랑 갈까? 오빠랑 같이 가지. 오빠랑 같이 가는 맛집. 우리 오빠랑 같이 갔어요. 이렇게 오빠 같은 키워드, 또는 명절에 추석 무슨 이런 걸 집어넣어주면 이게 여기에서 남자친구라고 잘 안 하잖아요. 요새는. 여친, 남친 이렇게 줄여서 쓰잖아. 그러면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트렌드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상세 페이지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그게 이렇게 키워드에서 검색이 돼요. 자, 그래서 키워드란 결국 뭐냐? 고객이 네이버에서 뭘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하죠. 그 정보를 만나게 해주는 단어가 키워드거든요. 고객의 정보 해소 욕구가 담긴 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잘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상품을 그 키워드가 만나게 하는 오작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오작교를 뭘로 만들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의 키워드와 여러분이 파는 상품과 오작교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상품을 파는 방법이지, 그게 꼭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아서 만나게 한다고 상품이 잘 팔리지는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해서 파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의 상품, 서비스, 그래서 잠재롭게 만나게 해주는 가능한 단어,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쓰셔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이거 갑자기 또 연결이 안 돼. 이 접촉이 좀 안 돼.